식과 비례 배분에 관련하여 핵심의 개념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비례식, 과연 어떤 식을 말하는 걸까요? 배웠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면서 새로운 핵심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와 비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눗셈을 활용하여 두 수를 비교하고자 할 때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 준 것을 바로 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두 수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뺄셈, 나눗셈으로 두 수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6하고 3을 비교한다. 그러면 6은 3보다 3만큼 크다. 또는 3은 6보다 3만큼 작다.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바로 뺄셈이 활용이 되죠. 그렇다면 6은 3의 몇 배인가? 이럴 때 6 나누기 3을 통해 2배. 또는 3은 6의 몇 배인가? 이럴 때는 3을 6으로 나누어 2분의 1배라고 표현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 6과 3을 비교할 때는 나눗셈이 활용이 된 것이죠.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뺄셈과 나눗셈 중에서 바로 이 나눗셈을 이용해서 두 수를 비교하고자 할 때 우리는 기호를 사용하여 바로 비로 표현을 하게 되었었죠. 6과 3을 비교한다, 나누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럼 6대 3, 3과 6을 비교할 것입니다. 3대 6,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서 비로 나타내 줄 수 있었어요. 6대 3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보면 6은 3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몇 배인가, 즉 6이 3의 몇 배인가, 이걸 6대 3으로, 또 3대 6이라고 하는 건 6이 기준이에요. 이럴 때 3은 6의 몇 배인가? 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더라. 비의 핵심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율은 무엇입니까? 비율이라고 하는 건 비교하는 양을 기준양으로 나눈 값이었습니다. 6대 3에서 기호의 앞에 있는 6을 비교하는 양, 기호의 뒤에 있는 3을 기준양이라고 했었죠. 그럼 비교하는 양을 기준양으로 나눌 거니까 6대 3의 비율은 2이고 3대 6의 비율은 2분의 1 또는 소수로는 0.5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양으로 나눈 값으로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때 비율은 분수 또는 소수로 나타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비율 중에서도 우리는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했었어요. 백분율이라고 하는 건 비율에 100을 곱해 나온 수에 퍼센트라는 기호를 붙여 나타낸 값을 말합니다. 비율이라고 하는 건 기준양을 1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가 비율을 표현한다. 15대 25, 그 비율은, 이 비의 비율은 25분의 15로 기하분수로 5분의 3이 되죠. 소수로는 0.6이에요. 백분율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기준양을 1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이기 때문에 5분의 3의 분모를 100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100분의 60이죠. 분모, 즉 기준양이 100이 되었으니 비교하는 양의 크기 60에 퍼센트 기호를 붙여 60% 또는 5분의 3에 100을 곱하여 나온 값 60에 퍼센트 기호를 붙여 60%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비례식입니다. 그런데 이 비례식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본 거, 비율,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배운 내용이 정확해졌으니 본격적으로 비례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진 찍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 제출할 사진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의 비가 2대 5인 사진만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가 2대 5라고 했으니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5분의 2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로와 세로의 비가 2대 5인 사진만 제출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가로가 4cm인 경우 세로는 몇 cm가 되어야 할까요? 이럴 때 그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일정하게 표현이 되어야겠죠. 그러므로 4cm, 가로가 4cm면 세로는 네모 cm. 이때 비율은 네모분의 4가 될 텐데요. 그 비율이 바로 5분의 2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모 안에 들어가야 할 수는 10이 되겠네요. 10분의 4를 기하분수로 표현했을 때 5분의 2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가로가 4cm일 때 세로는 10cm인 사진을 제출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2대 5, 이 B의 비율과 4대 10이라는 B의 비율이 5분의 2로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따라서 비율이 같은 두 B를 등호, 우리가 같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기호가 있죠? 자, 비율이 같은 두 B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 바로 이것이 비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대 5는 4대 10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이 비례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례식을 쓸 때는요. 2대 5 같다라는 등호를 쓰고 그리고 그 옆으로 4대 10이라고 써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비례식인 겁니다. 그렇담 생각해 보세요. 1대 2는 2대 3과 같습니다. 라는 식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비례식일까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기 때문에 비례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대 2의 비율은 2분의 1이고 2대 3의 비율은 3분의 2죠. 비율이 같은가요? 아니요. 비율이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 2는 2대 3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비례식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례식은 반드시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어야만 합니다. 비례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들을 매우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쌀과 보리를 7대 3의 비로 섞어서 밥을 지을 것이다. 쌀 42kg, 보리 18kg을 섞어서 우리 밥을 짓는다 라고 얘기를 하였을 때 쌀과 보리의 비율은 어떠할까? 먼저 7대 3, 쌀과 보리를 7대 3의 비로 섞는다 라고 했어요. 쌀이 42kg, 보리가 18kg이라면 이때의 비를 비율로 표현해 봅시다. 7대 3의 비율은 3분의 7이죠. 또 42대 18, 그 비율은 18분의 42예요. 18분의 42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7이 되죠. 7대 3과 42대 18은 그 비율이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7대 3은 42대 18과 같습니다. 비례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쌀과 보리의 비율이 달라져서는 안 되죠. 따라서 이렇게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 비례식이 생활 속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쌀을 42kg, 보리를 10kg을 섞게 된다면 이때의 비율은 어떻죠? 10분의 42로 기하분수로 표현했을 때 5분의 21. 7대 3의 비율인 3분의 7과 그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밥을 짓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7대 3의 비율에 맞춰서 밥을 지으려면 쌀 42kg에 보리 18kg을 섞어야 하는 거예요. 비례식이 활용되는 예를 생활 속에 살펴보았어요. 그럼 우리 이 비례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5는
4대 식과 같습니다 라는 비례식에서 우리는 2대 5라는 비에서 전항과 후항이라는 거 만나볼 수 있거든요. 2대 5는 비예요. 이 비에서 기호의 앞에 있는 수 2를 전항, 기호의 뒤에 있는 수 5를 후항이라고 합니다. 그렇담 2대 5는 4대 10과 같습니다. 비가 2개가 있죠? 그 2개의 비에서 전항은 2대 5에서는 2가 전항이고 4대 10에서는 4가 전항이에요. 그럼 후항은 2대 5에서는 5가 후항이고 4대 10에서는 10이 후항이 됩니다. 그런데 비례식에서는요. 2, 5, 4, 10 이것들이 모두 항인데 비례식에서는 그 항을 외항과 내항으로 구분을 합니다.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항으로 2대 5는 4대 10과 같습니다 해서 바깥쪽에 있는 건 2하고 10이죠. 따라서 외항은 2하고 10, 내항은 안쪽에 있는 항으로 2대 5는 4대 10과 같습니다 해서 바로 5하고 4가 내항이 되는 겁니다. 외항과 내항을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이때 이 외항에서 외는요. 한자로 표현했을 때 바깥 외자,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두 항을 뜻하고 내항의 내는 한자로 안내자를 써서 안쪽에 있는 두 항이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비례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어요.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비례식이라고 하는 건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즉 등호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 바로 이것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비례식에서 바깥쪽에 있는 두 항을 외항, 안쪽에 있는 두 항을 내항이라고 합니다. 비례식에서 배운 내용 정리해 보았어요.